관계회복 라디오 리라의 은하쌤입니다. 지니821님의 사연입니다. 회피형 남친과 불안형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셨네요. 갈등 상황에서 2주간 시간을 갖기로 했다가 너무 걱정돼서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하면 뭔가 나에 대해 더 생각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상대는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도 만나고 또 쉬면서 케어가 되고 나면 이전 연애가 날 힘들고 지치게 했다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보통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결국 2주가 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고 상담 받은 후 총 16일 뒤에 바로 재회를 하셨네요. 지니821님 사연 들어볼게요. 11월 5일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남친이 잘못한 게 있어서 사실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서운할 일은 맞는데 그렇게 난리칠 잘못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에 대한 사과로 편지를 받고 싶어 했는데 남친은 한 달 넘게 써주지 않았고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대화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11월 6일 남친이 원해서 2주 동안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시간을 가지고 이별을 이야기하고 번복하고 이런 적이 벌써 4번째인데 이번만큼은 다른 때와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남친이 확실히 더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도저히 반복되는 갈등의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루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틀 넘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제 진짜 이별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다가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위로를 받으려고 검색하다가 연자TV 영상을 보게 됐고 11월 9일 토요일에 카톡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카톡 상담이어서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알려주려 하신다고 느꼈고 가장 중요한 건 예시를 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두고두고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상담하면서 너톡 어떻게 쓰는지 기초적인 것들을 배웠고요. 제가 불안형, 남자친구가 회피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회피형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면서 제가 한 행동들이 더 후회가 되었어요. 쌤께서 자책은 금지라고 하셔서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전화 상담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열심히 너톡을 작성했어요. 희원쌤 블로그 칼럼도 도움될 만한 거 다 읽고 유튜브도 다 돌려보고 썼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니 저조차 이건 잘 썼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피드백 받으면 이것보다는 나아지겠지 싶어 연자 카톡으로 전송하고 피드백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밤 늦게 남친에게 이틀 후에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졌죠. 그래서 그날 새벽 내내 바뀐 상황에 맞게 제 나름대로 너톡 수정하고 그 다음날 후속 상담과 후속쌤 배정을 요청드렸어요. 후속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제 바뀐 상황을 말씀드리고 당장 내일 남친을 만나야 한다고 하니까 쌤께서 많이 당황하셨지만 침착하게 제 너톡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급하게 고쳐주시느라 쌤의 실력을 100% 발휘 못하셔서 쌤도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진짜 급하게 전화 상담 30분 동안 제가 쓴 너톡 같이 읽으면서 동시에 수정 봐주시고 다음날 남친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결국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대화하는 동안 너 사용했고 나머지는 쌤의 조언을 거의 다 따랐어요. 솔직히 마음이 머리보다 앞서려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머리를 열심히 돌리고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넣었으면서 남친 말을 들으니까 남친이 자기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저랑 800일 가까이 만나면서 안 해줬던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길래 너무 놀랐어요. 저랑 800일 가까이 만나면서 안 해줬던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길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톡을 일십당한 줄 알고 밤새 어떡하지 하고 울다가 나갔는데 남친이 너톡 보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답장 못하고 나온 거였더라고요. 자기 마음 잘 알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날 밥도 같이 먹고 야구 중계도 같이 보게 됐는데 남친이 제 손을 잡고 예쁘다 귀엽다는 표현도 하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남친이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는 성격이라
이게 저랑 진짜 예쁘게 이별하려고 그런 건지 뭔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하루 종일 남친이랑 같이 있으면서 귀가 전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쌤께 SOS를 쳤는데 답장을 늦지 않게 해주셔서 조언해주신 부분들 잘 사용하고 바이바이 했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바로 다음 상담을 요청드렸고 상담 결과에 따라 제가 남친에게 먼저 연락한 뒤 16일 토요일에 데이트가 있었어요. 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넣어 활용했고 남친 관심사 공부해 갔어요. 축구와 농구 룰이랑 팀에 대한 정보 공부해 갔고 A4 용지 단면 5장 분량이 나왔어요. 할 말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할 때처럼 외워갔고 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랑 스포츠 관련해서 정리해둔 건 그냥 계속 열심히 집에서 읽다가 나갔어요. 확실히 관심사 공부해 가니까 제가 아는 게 있어서 맞장구 치기에도 좋더라고요. 물론 다 아는 척한 건 아니고요. 하루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헤어지자고 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이미 시간 가지자고 말해버렸고 저를 힘들게 해버렸는데 그것도 이미 4번째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대요. 아마 너무 멀리 왔다고 느꼈던 듯해요. 그런데 제가 보낸 너톡이 마음이 흔들리게 된 가장 큰 계기였다고 해요. 헤어지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보낸 카톡을 보고 정말 너무 많이 흔들렸대요. 그 카톡이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이제 저도 자기 마음을 아는구나 싶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만나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그 후 2번의 데이트로 마음을 고친 남친이 오늘 저하고 대화를 시도하게 됐고 저는 쌤이 알려주신 멘트를 사용해서 결국 재회에 성공했어요.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이별 통보를 받은 순간 엉엉 울면서 남친을 붙잡았을 거고 아마 너가 아닌 제 얘기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남친은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동시에 역시 우리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으니 더는 못 만나겠다 라고 더 마음을 굳히게 됐을 것 같아요. 연자의 나어 너어를 비롯한 솔루션들은 남친뿐 아니라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바꿔 놓았어요. 너어를 쓰니까 진짜 남친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회피형 성격상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리고 연자 솔루션을 통해 남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니까 남친이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잘 보이던지 제가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남친을 이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게 데이트 내내 반복되니까 남친이 이제 제가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바타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남친도 좋아하고 변하는 게 보이니 이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배운 솔루션들을 체화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했지만 추가 상담을 더 받고 연애의 코어 근육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아픈 이별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진짜 매일매일 돌발 행동하고 싶었어요.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친이랑 집도 가깝다 보니 너무 보고 싶어서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싶고 문 두드리고 싶고 전화해서 지금 무슨 마음이냐고 묻고 싶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연자 칼럼 읽고 연자TV 영상 보면서 뼈 맞으며 버텼어요. 칼럼과 유튜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꼈던 게 칼럼과 영상에 녹아있는 마인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유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어폰 끼고 매번 쌤들의 지시를 받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마인드를 갖추면 해야 할 행동은 못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안 할 수 있다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연자를 통해 재회까지 해보니 진짜 연자 칼럼에 희원쌤께서 쓰신 말씀이 다 맞다고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드백 하루에서 하루반 내에 다 해주셨고 마지막 상담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없냐며 한 번 더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답장 받을 수 있어서 남친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어톡 정말 중요한데 너어톡 혼자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어톡 제대로 쓰고 싶으시면 꼭 상담 추천드려요.
너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시고 찾다 보니 헛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았고 너톡이 일종의 공부법 같다 보니 따라하면 되겠거니 했다가 상담 받은 후에야 과외처럼 제대로 배워야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적어주셨네요. 감사해요. 인터넷에 예문 같은 게 많이 있나요? 너톡이 종류도 많이 있지만 상대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혼자 해보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진 후에 울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던 것 같아요. 같은 상황 다시 없도록 행복한 연애 하시고요. 지니821님.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상대를 올바르게 공감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서 나도 상대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재회가 가장 좋은 재회겠죠? 슬픈 이별 없이 행복을 이어가세요. 리라의 은하쌤이었습니다.